서울 강남의 번화가는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도로 위를 달리는 고급 승용차들과 쇼윈도에 반사되는 네온 사인은 이곳이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이를 걸어가는 한 노인의 모습은 주변과 어울리지 않았다. 낡고해진 코트를 걸친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천천히 거리를 걷는 그는 마치 세상에서 잊힌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노인은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었다. 그의 정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진명그룹의 박진명 회장이었다.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의 이름은 경제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허름한 차림으로 강남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가 이렇게까지 변장을 하고 나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아들의 여자친구 윤서연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아들 박도윤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진명그룹 후계자로서 경영 수업을 받으며 성장해왔다. 그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으로 재벌가 자제들에게 흔히 보이는 나태함이나 방탕한 생활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연. 부모님을 여의고 동생을 키우며 살아온 강한 생활력을 지닌 여성으로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다. 박도윤은 그녀가 자신의 환경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사랑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진명은 달랐다. 그는 오랜 세월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왔다. 사람들은 겉으로 따뜻한 말을 하면서도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다. 그는 사람이란 존재가 근본적으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그는 시험해 보기로 했다. 윤서연이 정말로 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재벌가의 후계자라는 이유로 가까이 하는 것인지 그녀가 진심을 가진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녀 앞에 나타나 보기로 했다. 그는 윤서연이 자주 다니는 출판사 근처의 거리로 발걸음을 옮겼다. 시간은 밤 10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퇴근길을 재촉하는 직장인들과 늦은 야근을 마치고 나온 사람들이 거리를 지나쳤다. 박진명은 사람들이 자주 지나가는 인도 한쪽에 힘겹게 앉았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의 냉기가 몸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는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다. 몇몇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마치 불쾌한 것을 본 듯 고개를 돌렸다. 비싼 정장을 입고 다니던 시절에는 어디를 가든 환영받던 그였다. 그러나 지금 그는 단지 옷차림 하나만으로 세상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어두운 골목에서 거칠어 보이는 남성 3명이 그를 향해 다가왔다.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몸짓에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어이, 영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박진명은 본능적으로 경계를 했다. 하지만 이미 도망칠 틈은 없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딱 봐도 돈 한 푼 없는 노숙자인데 뭐라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그 순간 한 남자가 박진명의 코트를 거칠게 잡아당겼다. 조용히 있으면 다치진 않을 거야. 가진 거 다 내놔. 박진명은 순간 당황했다. 이곳이 아무리 밤늦은 거리라 해도 강남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 주변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만하세요. 박진명은 고개를 들었다. 바로 그녀였다. 윤서연. 괜찮으세요? 윤서연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이 아닌 걱정이 담겨 있었다. 춥지 않으세요? 그녀는 망설이더니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손난로를 꺼내 건넸다. 이거라도 잠시 손에 쥐고 계세요. 박진명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예상했던 반응과는 사뭇 달랐다. 그는 지금껏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다. 겉으로 친절한 척하는 이들도 많았고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였다. 하지만 윤서연의 태도에는 그 어떤 꾸밈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일부러 거칠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너무 늦은 시간인데 날 도와줘서 무슨 이득이라도 있겠소? 윤서연은 당황한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득이라뇨? 그냥 추운 날씨에 이렇게 계신 게 마음에 걸려서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저기 근처에 따뜻한 국밥집이 있어요. 저랑 가서 따뜻한 거라도 드실래요? 박진명은 그녀를 시험하기 위해 계속해서 거절해 보았다. 아가씨, 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어서 가시오. 난 이런 삶이 익숙하오. 그러나 윤서연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익숙하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동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진심이 담긴 따뜻한 배려였다. 결국 박진명은 그녀를 따라 근처의 허름한 국밥집으로 향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공기가 몸을 감쌌다. 윤서연은 자리에 앉아 직원에게 주문을 했다. 콩나물에 장국 2그릇 주세요. 잠시 후 뜨거운 국물이 담긴 그릇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을 바라보며 박진명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오랜만이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따뜻한 음식을 권해주는 것이. 윤서연은 국밥을 한 숟갈 떠서 조심스럽게 불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그녀의 말에 박진명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을 한 모금 떠먹는 순간 몸속 깊숙이 따뜻함이 퍼져나갔다. 그는 젓가락을 들고 콩나물을 집어 올리며 문득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오? 나 같은 사람이야 어차피. 윤서연은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다. 사람이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의 가치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에 박진명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태산적인 인간관계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앞에 앉아 있는 이 젊은 여성은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고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윤서연은 결제를 하려 했지만 박진명은 손을 내저었다. 이건 내가 내겠소. 그러나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대접하고 싶어요. 그 순간 박진명은 깨달았다. 윤서연이 자신을 돕는 이유는 그녀가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않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돕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그녀의 본질이었다. 그녀는 자리를 정리하고 가방에서 작은 상처 연고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 주었다. 혹시라도 상처가 덧날까 봐요. 꼭 바르세요. 박진명은 연고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가 진심을 가진 사람인지 시험하려 했던 그는 오히려 자신의 마음이 시험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이 아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며칠 후 윤서연은 박도윤과 함께 공식적으로 그의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다. 박도윤은 그녀를 부모님께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어 했고 윤서연 또한 긴장되지만 설렘이 가득한 마음으로 이 날을 기다려왔다.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한 윤서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도윤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우리 부모님도 서연이를 직접 보면 분명 좋아하실 거야. 박도윤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윤서연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한 중년 남성을 보고 숨이 멎었다. 거지 아저씨?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앉아있는 사람. 바로 며칠 전 자신이 길에서 도와줬던 노인이었다. 아니, 그가 바로 진명그룹의 박진명 회장이었다. 박진명은 천천히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윤서연 씨, 이제 제 진짜 모습을 보니 어떻습니까? 윤서연은 얼어붙은 듯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도윤이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아, 혹시 우리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어? 윤서연은 당황한 채 손을 떨며 대답했다. 저번에 강남거리에서.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됐다.
그날 길에서 도움을 요청했던 노인은 사실 그녀가 만나야 할 상대였던 것이다. 박진명은 그녀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윤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고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돕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말에 박진명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는 천천히 물었다. 내가 거지 행색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더라도 똑같이 행동했을까요? 윤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박진명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그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야 확신할 수 있겠군요. 박도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버지, 무슨 뜻이에요? 박진명은 천천히 손을 모으고 윤서연을 바라보았다. 내가 그날 거리에서 도움을 요청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소. 사실 난 당신을 시험해보고 싶었소. 윤서연은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시험이요? 박진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내 아들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소. 하지만 나는 그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인지 알고 싶었소. 그제야 윤서연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날 그 차가운 거리에서 박진명이 보였던 약한 모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실험을 했던 것이었다. 윤서연은 충격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박진명을 바라보았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 계획하신 건가요? 박진명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었소.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감동받았다는 거요. 윤서연의 눈이 커졌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지. 하지만 당신은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도왔소. 차가운 거리에서 내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건넸소. 그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이제 나는 확신할 수 있소. 그 순간 윤서연은 눈물이 핑 돌았다. 박진명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나는 이제 당신을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겠소. 박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아버지? 박진명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아이는 우리가 찾던 사람이야. 윤서연은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그녀의 선택이 결국 모든 것을 바꾼 순간이었다. 박진명의 선언이 끝나자 테이블의 순간 정적이 흘렀다. 윤서연은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박진명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 자리가 부담스러웠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회장 앞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긴장되었는데 그가 며칠 전 자신이 도와준 노인이었다는 사실까지 더해지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를 시험하셨다는 걸 듣고 처음엔 좀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진명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이해한다고요? 윤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부모라도 사랑하는 자식이 좋은 사람과 함께하기를 바라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돼요. 박진명은 조용히 윤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실망하거나 화를 낼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날 도와드린 거예요. 박진명은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인정하는 것이오. 박도윤은 긴장된 표정으로 아버지와 윤서연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이번 만남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 불안했지만 아버지가 윤서연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박진명은 가벼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하지만 단순히 감정적인 믿음만으로는 부족하오. 순간 박도윤과 윤서연은 동시에 긴장했다. 박진명은 차분히 말을 이어갔다. 나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요. 내 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요. 그 곁에 설 사람이라면 단순히 착하고 따뜻한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오. 윤서연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테이블 밑에서 꽉 쥐어졌다. 박진명이 그녀를 시험하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듯했다. 서연 씨, 나는 당신이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줄 아는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소. 하지만 내 아들과 함께할 사람이라면 그 이상의 능력이 필요하오. 당신은 그 모든 걸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소? 윤서연은 순간 숨이 막힐 듯했다. 그녀는 돈도 권력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출판사 편집자로 일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녀의 인생이었다. 재벌가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조용히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저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박진명이 흥미롭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윤서연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심을 다해 사람을 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진명은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럼 앞으로 당신이 내 기대에 어떻게 부응할지 지켜보겠소. 그 순간 윤서연은 자신이 또 하나의 시험을 통과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진짜 재벌가의 며느리가 될 준비를 해야 했다. 박진명이 자리를 떠난 후 윤서연은 한동안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방금 있었던 일이 현실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박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괜찮아?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생각보다 더 어려운 길이 될 것 같아. 박도윤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 아버지가 원래 좀 엄격하셔. 하지만 오늘 내가 보여준 태도 정말 감동받으신 것 같아. 그래도 너무 부담 가지지 마.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며칠 후 윤서연은 박도윤의 가족 모임에 초대되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자리였다. 단순히 식사 한 끼가 아니라 진명그룹의 안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 평가받는 자리였다. 초대 장소는 박진명의 자택이었다. 강남 한복판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대저택. 대문을 지나 정원으로 들어서는 순간 윤서연은 또 한 번 압도되었다.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넓고 정갈한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다. 박도윤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너무 긴장하지 마. 나랑 함께 있잖아. 윤서연은 가볍게 숨을 고르고 대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고급스러운 샹들리에가 걸린 응접실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은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소파에 앉아 있던 사람들. 박진명 회장은 이미 도착해 있었고 그의 맞은편에는 박도윤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앉아 있었다. 특히 어머니 이정숙 여사의 눈빛이 매서웠다. 윤서연 씨, 어서 와요. 이정숙 여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탐색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윤서연은 침착하게 고개를 숙였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소파에 앉기도 전에 박진명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그 전에 서연 씨. 그녀는 긴장하며 고개를 들었다. 박진명은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소? 그리고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올려놓았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집어들었다. 순간 손끝이 떨렸다. 서류의 제목은 예비 며느리 재산 서약서였다. 윤서연은 손에 든 서류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예비 며느리 재산 서약서. 제목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었다. 서약서의 내용은 간단했다. 결혼 후에도 박도윤의 재산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으며 개인적인 재산 증여나 기업 지분 상속을 요구하지 않을 것. 만약 이 조항을 어길 경우 그녀는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박진명은 테이블에 팔을 꿰고 조용히 윤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옆에서 박도윤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박진명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답을 서연 씨가 직접 보여주었지.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도 있는 법이다. 그는 윤서연을 향해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난 이 서류를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라 당신의 진심을 증명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오. 윤서연은 그제야 이해했다. 박진명은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했다. 하지만 기업가로서 그는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했다. 윤서연은 조용히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다. 저는 이 서약서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박진명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반면 이정숙 여사의 입꼬리는 살짝 올라갔다. 역시 그렇지라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윤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 박진명이 물었다. 윤서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저는 돈 때문에 도윤 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진명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게 무슨 뜻이지? 윤서연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건 마치 제 진심이 조건부인 것처럼 만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제 마음을 증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서약서를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저는 진명그룹의 재산이 아니라 박도윤이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실이 중요하다면 굳이 이런 서약서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박진명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정숙 여사는 어이없다는 듯이 혀를 찼다. 결국 조건이 마음에 안 드는 거네요? 윤서연은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 재산을 원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관계의 신뢰를 계약서 한 장으로 증명해야 한다면 그건 이미 신뢰가 아니라 의심이겠죠. 그 순간 박진명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다.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말했다. 좋소. 모두의 시선이 박진명에게 쏠렸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약서를 손으로 접어 반으로 찢었다. 박도윤이 깜짝 놀랐다. 아버지? 박진명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야 확신할 수 있겠군. 그는 윤서연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돈이 아닌 사람을 사랑하는 여자. 그 진심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사람. 이제야 내 아들이 누구와 함께해야 할지 확신이 드는군. 윤서연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박진명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어서 오시오. 우리 가족이 될 사람. 그 순간 윤서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손을 맞잡았다. 박진명의 손을 맞잡은 순간 윤서연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의 불안함과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듯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박도윤이 옆에서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아, 정말 대단해. 박진명은 여전히 그녀의 손을 쥐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묵직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서연 씨, 내가 당신을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오. 윤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제 막 문을 통과했을 뿐 앞으로 그녀가 맞이할 현실은 또 다른 시험의 연속일 수도 있었다. 이정숙 여사는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도윤이와 결혼한다고 해도 내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을 거야. 단순한 사랑만으로는 우리 집안의 일원이 될 수 없어.
윤서연은 그녀의 말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 여사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박진명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이제 됐소. 서연 씨는 충분히 자신의 진심을 증명했소. 난 이제 그녀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소. 이정숙 여사는 한숨을 쉬며 말을 아꼈고 박도윤은 기쁜 표정으로 윤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서연아, 정말 축하해. 그 순간 윤서연은 깨달았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순간이 있듯이 신뢰를 얻기 위해 넘어야 하는 벽도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벽을 넘어선 것이었다. 박진명은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서연 씨, 이제 당신이 우리 가족이 되는 과정이 시작됐소.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난 당신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소. 그의 말에 윤서연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명그룹의 가족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진명그룹 후계자의 결혼식인 만큼 재계와 정관계의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고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윤서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예식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순간 박도윤과 함께할 미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박진명은 조용히 그녀를 불러 따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윤서연을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씨,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단순한 호기심이었소. 우리 도윤이가 사랑하는 여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소. 하지만 이제는 그 이상이요.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건 내 작은 선물이요. 윤서연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펼쳐보았다. 그것은 진명그룹의 사회공헌재단 이사 임명장이었다. 이건 난 당신이 단순히 우리 가족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라오. 당신이 가진 따뜻한 마음과 진심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길 바라오. 윤서연은 감격스러워하며 임명장을 바라보았다. 저 같은 사람이 과연 이런 일을 맡아도 될까요? 박진명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믿는 건 당신의 마음이요. 돈과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돕는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이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요.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박진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는 나를 회장님이 아니라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겠소? 그 순간 윤서연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아버님. 그녀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돈도 권력도 아닌 진심을 지켜온 그녀의 선택이 결국 그녀를 가장 소중한 자리로 이끌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문득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추운 밤, 허름한 옷을 입고 길에 앉아있던 한 노인에게 건넸던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그 작은 선택이 결국 그녀의 인생을 바꾼 것이었다. 윤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다짐했다. 앞으로도 내 진심을 잃지 않겠다.